팔꿈치가 찌릿하거나 물건을 들 때 욱신거려서 불편하신가요? 처음에는 잠깐 쉬면 괜찮을 것 같지만 자꾸 쓰게 되면 약간의 불편한 감이 있을 겁니다. 특히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운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이 컴퓨터 작업, 집안일을 많이 하시거나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알아두면 좋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팔꿈치 통증이 있어 유튜브를 찾는 중 통증 잡는 안선생 유튜브 채널을 보고 따라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15회씩 꾸준히 하니 팔꿈치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고 팔꿈치 통증 나으세요. 자, 팔꿈치 통증 운동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서서 손을 펴고 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한 가지 방법은 요렇게 오므리고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요렇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팔꿈치에 여기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말고 여기 위에를 요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살살 한 15번 정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하시죠?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고리를 돌릴 때 불편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을 때 팔꿈치가 찌릿하지 않으신가요? 조금 쉬면 괜찮겠지, 파스 붙이면 괜찮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통증이 계속 느껴진다면 현재 팔과 팔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면 테니스 엘보, 안쪽이 아프다면 골프 엘보가 되겠습니다. 왜 팔꿈치가 계속 아플까요? 팔꿈치 통증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먼저 팔꿈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팔꿈치는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과 힘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손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물건을 강하게 잡는 운동을 반복하거나 팔꿈치 주변의 힘줄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은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방법이지 통증을 억지로 참고 늘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임에 아픔이 있다고 하면 무리해서 따라하기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 A씨는 컴퓨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마우스를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팔꿈치가 뻐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물병을 들거나 문을 열 때 팔꿈치 바깥쪽이 찌릿하게 나타났습니다. A씨는 며칠 정도 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업무를 시작하자 통증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B씨는 주말마다 골프를 즐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팔꿈치 안쪽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간단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적인 팔 사용과 통증이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팔꿈치 통증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만으로 테니스 엘보다 골프 엘보다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팔꿈치 통증을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세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트레칭도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스트레칭 하는 중 통증이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저림, 감각 이상,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참고 견디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집에서 무리 없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무조건 쉬는 것보다 적절한 운동이 좋습니다. 팔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통증을 심하게 하는 운동은 줄여야 합니다. 증상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팔꿈치와 손목을 부드럽게 운동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근육과 힘줄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처럼 팔꿈치 주변 힘줄에 반복적인 부담이 쌓여 발생하는 통증에는 단순히 아픈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며칠 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보다 활동 조절과 스트레칭,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프니까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올바르게 움직인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어디가 아픈 부위부터 다릅니다. 흔히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운동선수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일반적으로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느껴지지만 물건을 꽉 잡거나 손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 마우스 작업, 반복적인 손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골프 엘보는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름 때문에 골프 치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손목과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증 위치입니다. 팔꿈치 바깥쪽이 주로 아프면 테니스 엘보와 관련된 문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팔꿈치 안쪽이 주로 아프면 골프 엘보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스스로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팔꿈치 통증은 힘줄 문제가 아니라 관절, 신경, 근육, 외상 등 여러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손목을 스트레칭 하는데 팔꿈치가 편안해질까요? 팔꿈치가 아픈데 왜 손목 스트레칭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팔꿈치 주변의 근육과 힘줄이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 중 일부는 팔꿈치 주변에서 시작해 아래쪽 팔을 따라 손과 손가락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강하게 쥐는 동작이 많지만 팔꿈치 주변 힘줄에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드라이버 같은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라켓을 반복적으로 휘두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통증을 관리할 때는 팔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손목과 전 완부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만 하면 낫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칭만이 꼭 모든 팔꿈치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팔꿈치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필요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데 억지로 스트레칭하면 안 됩니다. 또한 팔꿈치 통증이 좋아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운동을 다시 하면 안 됩니다. 테니스 엘보와 같은 힘줄 문제는 증상이 호전되기까지는 수주나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 한 번에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만능 치료법이 아니라 활동 조절, 적절한 스트레칭, 점진적인 근력 운동, 충분한 회복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파스만 붙이고 계속 사용했더니 40대 직장인 C씨는 평소에 컴퓨터 작업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팔꿈치 바깥쪽이 뻐근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가면서 물병을 들거나 가방을 들 때 팔꿈치 부분이 찌릿했습니다. C씨는 파스를 붙이고 계속 업무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도 평소처럼 즐겼습니다. 결국 통증이 반복돼서 컵을 들거나 문고리를 돌리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 통증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우스를 잡는 자세를 바꾸고 손목을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손목과 팔꿈치에 힘이 집중하지 않도록 동작을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함께 생활 습관도 바꿔보세요. 팔꿈치 통증을 바꾸려면 운동 하나만 바꾸는 것보다 통증을 만드는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반복 동작을 줄여보세요. 마우스 작업, 스마트폰 사용, 청소, 도구를 이용한 반복적인 행동, 청소, 요리, 공부 사용 등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간을 줄이거나 중간중간 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물건을 잡는 힘을 줄여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손잡이를 꽉 잡는 습관을 있으면 조금 덜 잡아보세요. 셋째, 운동 강도를 갑자기 높이지 마세요. 테니스나 골프를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면 처음에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칭 한 후 점진적인 근력 운동을 활용하세요. 통증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손목과 전완부에 단계적으로 키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통증이 계속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팔꿈치 통증 참기보다 제대로 관리하세요. 팔꿈치 통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테니스나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컴퓨터 작업이나 집안일, 육아, 반복적인 팔목 사용의 팔꿈치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통증을 악화시키는 동작을 줄이고 가능한 범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며 상태가 좋아지면 점진적으로 근력과 활동량을 늘리는 것. 이것이 팔꿈치 통증을 관리할 때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마세요. 가볍게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기억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그리고 스트레칭 중 통증이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결림 증상, 힘이 빠지고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바로 스톱하세요. 팔꿈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 내 팔꿈치에 어떤 동작이 부담이 주고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고 그것이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팔꿈치 통증은 무조건 참거나 쉬기보다 통증을 악화시키는 동작을 줄이고 상태에 맞는 스트레칭과 점진적인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